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앞에서 배웠던 식물과 에너지에서 우리 지금 등교할 때 광합성의 첫 단원까지 배웠었죠? 네, 두 번째 단원인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광합성 단원 시험 끝나고 벌써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면 입해마술 광합성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였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광합성을 더 잘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 거고, 세 번째 단원 광합성에 필요한 물의 여행에서는 광합성을 할 때 물이 이용이 되는데 이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자, 우리 광합성의 3대 요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물, 이산화탄소, 빛이었죠. 이 세 가지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것들이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입니다.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실험이고요. 실험 목표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을 봅시다. 준비물은 검정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갑자기 왜 탄산수소 나트륨을 준비를 했느냐?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한다. 깔때기, 표본병, 시험관, LED 전등, 60cm자, 스탠드, 집게, 초시계, 조도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 이 조도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 달려 있냐면은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그 자동 밝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려서 어두운 데 오면은 화면이 어두워지고 밝은 데 오면은 화면이 같이 밝아지고 이런 자동 밝기 써본 적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은 이 앞에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까만색 무슨 카메라 같은 게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 같이 생긴 게 카메라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양을 측정하는 조도계예요. 그래서 핸드폰에는 대부분 조도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도계 애플리케이션만 설치를 하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라. 그다음 안전면도날, 핀셋, 비커, 약숫가락,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호안경 등이 필요하네요. 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처럼 일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병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고요. 안전면도날로 검정말 줄기를 비스듬하게 잘라서 깔때기 안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넣고요. 그 다음 깔때기를 거꾸로 세워서 표본병 위에 넣습니다. 표본병 안에 넣습니다. 이때 검정말의 자른 줄기 단면이 위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관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가득 채워서 입구를 막은 다음 거꾸로 씌워서 표본벽 속 깔때기 위에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네,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상태로 빛을 이렇게 쬐어줘서 거리를 50cm라고 해놨죠?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진 상태로 이제 전구의 밝기만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려고 일정한 거리인 50cm로 정의를 한 거예요. 50cm 지점에 전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은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전등을 켜고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포가 올라올 거예요. 그 기포가 뭐죠? 산소겠죠. 그죠? 산소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하는 산소의 양을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몇 밀리리터가 나왔다 이렇게 세보기는 힘들겠지만, 눈으로 그 기포가 올라오는 개수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포수를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그 평균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차이를 보자, 이런 실험입니다. 이때 전등빛의 밝기를 바꾼 후에는 기포가 안정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줘요. 광합성을 하는데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 딱 쬐어주자마자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시작할 준비를 좀 했다가 광합성이 일어나서 충분히 기포방울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등빛을 계속 밝게 조절하면서 각 밝기에서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세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실제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실험한 결과입니다. 여기 LX라고 써있죠? 이거는 룩스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빛의 밝기를 표현하는 단위이고요. 1000룩스, 2000룩스, 3000룩스, 4000룩스 이렇게 밝은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실험한 평균값이 나와 있어요. 1000룩스일 때는 10방울이 올라왔다고 하고 1분에, 2000룩스일 땐 14방울, 3000룩스일 때는 21방울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4000룩스일 때는 22방울로 3000룩스일 때랑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실험 결과를 우리가 그냥 실험했다 끝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까지가 실험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정리 1번. 이 실험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또한 기포의 성분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기포의 성분, 쌤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뭐였을까요? 빛을 쬐어주니 식물의 잎에서 기포가 올랐다. 뭐지? 산소겠죠. 그죠? 다음. 분석하기. 전등의 빛이 밝아질수록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실험 결과로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해보자. 쌤이 총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일단 빛의 밝기가 밝아지면 광합성량 많아진다? 아니다. 네, 광합성량이 많아진다. 그 다음, 빛의 밝기를 계속 높여주면, 계속 무한히 높여주면은 영원히 광합성량이 늘어난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이 말은 틀린 말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빛의 밝기가 밝아지면 기포의 수가 증가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일정 밝기를 넘어서면은 기포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밥 먹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밥을 먹으면은 성장을 하겠죠.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쌀을 한 가마니씩 한 끼에 먹진 않죠. 많은 키가 크기 위해서, 많은 성장을 일어나기 위해서, 근육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밥을 한 가마니씩 먹진 않잖아, 우리가.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일정량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로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그거보다 많은 광합성을 할 수는 없다. 네, 이게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실험해본 데이터를 갖고 온 거고요. 첫째로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을 비교를 한 거네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하더라. 네, 이게 첫 번째 취지였고, 그 다음 일정량을 넘어가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다른 건 어떨까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양.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우리 이산화탄소의 농도라고 합시다.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서도 어떻게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느냐? 일정량 이상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량이 딱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빛의 양을 공급해주는 거랑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 사실 빠진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광합성이 일어날 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온도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는 그래프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이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날이 되면은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막 꽃이 피어가고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광합성이 잘 일어나니까. 근데 너무 높아지면 40도, 50도 이렇게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식물들이 죽습니다. 네, 광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숙제입니다. 네, 여태까지 교과서에 필기하는 게 숙제가 많이 나갔어서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좀 더 간단하고 재밌는 숙제를 준비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봄과 가을은 거의 없어져가지고 여름, 겨울만 남긴 했는데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맞으니까요. 이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계절 중에 언제가 가장 광합성이 잘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는 온도와 빛의 밝기를 좀 이용해서 얘네들을 잘 섞어서 사용해서 글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구글 클래스룸,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